안녕하세요. 주식공장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고 계신가요? 주식공장 박혜연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6월 역대급 M&A 빅딜이 쏟아집니다. 본격적으로 쩐의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인수합병하면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스타항공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스타항공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스토킹 호스 방식은 인수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은 뒤 별도로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이 무산될 경우 인수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비 입찰에서 관심을 보였던 하림, 사모펀드 운용사 등 10여 곳이 본입찰 단계에서 인수 의사를 철회하면서 우선 매수권을 가진 성정과 쌍방울그룹 이렇게 2파전으로 좁혀졌는데요. 성정은 이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업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재무적 투자 모집 없이 오너 일가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통해서 골프, 레저, 숙박 등과 연계해 관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죠. 조건부 투자 계약 당시 성정의 인수 금액은 1,000억 원 가량이고 이 쌍방울그룹이 본입찰 때 제시한 인수 금액은 1,1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정이 쌍방울이 제시한 가격 이상을 내겠다고 하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수 있게 되고 포기하면 쌍방울이 인수 후보자가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성정이 추가로 자금력을 동원할지 여부가 이번 이스타항공 인수전의 마지막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이스타항공이 경영난으로 2019년부터 매각을 진행한 지 약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과연 2년 만에 만나는 새 주인은 누가 될지 21일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이번 달에 국내 배달 서비스 2위 업체인 요기요의 매각 본입찰도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 내일 열릴 계획이었지만요. 일정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는데요. 요기요 매각 전에 성패를 쥔 열쇠는 이 원매자들이 바라보는 매력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시 못할 시장 점유율로 인수를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알짜 매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본입찰에서 어떤 논리가 힘을 얻느냐가 요기요 입장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베이코리아 인수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세계와 롯데그룹 간 자존심 대결을 넘어서 유통업계에 명운이 걸린 대결로 이목이 집중됐던 인수전인데요. 오늘 오전 속보가 나왔죠. 이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코리아의 인수자로 사실상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신세계는 이베이코리아 인수 가격으로 약 4조 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롯데그룹은 약 3조 5천억 원 정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베이코리아는 신세계의 품에 안기게 됐죠. 마지막으로 한온시스템도 이달 22일에 예비 입찰에 나섭니다. 국내에선 드문 시가총액 상위 기업 매물인데다가 최근 관심이 뜨거워진 미래차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건은 역시 몸값입니다. 한온시스템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거래 지분 가치만 약 7조 원에 육박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으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서 단독 인수는 힘들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6월의 끝자락 역대급 인수합병 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을 오가는 M&A 매물들이 본격적인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상황인데요. 자본시장에 관심을 받던 M&A 매물들이 이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인수전에 참여한 원매자들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합병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죠. 주식공장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체크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 흐름 바로 또 체크해보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장에서는 힘찬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강보합권 흐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3,278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가 경신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오늘장 힘차게 시작한 만큼 거래소 시장의 외국인 기관 역시나 매수 우위 포지션,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도 매수 포지션을 나타내면서 오늘장에서만큼은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또 넘어가면서 특징주 옥석 가리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주식공장의 새로운 가족,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공장의 새로운 가족이 되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식공장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새롭게 다시 이제 가족이 된 만큼 열심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데일리 TV입니다. S오일,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태경케미컬, 중앙에너비스, GW 바이텍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차, 대구백화점, LG생활건강, 삼성전자, LG이노텍, 아모레퍼시픽, 페노션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바디텍메드, 엑세스바이오, 하이브,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태경케미컬 올렸네요. MTN입니다. 대원전선, 미래산업, HMM, 페노션, LG생활건강, CJENM, 태경케미컬, 현대차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특징주 상황을 봤는데요. 어떻게 좀 포진됐다고 보고 계신가요? 순환매 장세가 정말 빠르네요. 네, 일단은 뭐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좋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좀 핵심으로 들어갈 만한 이슈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뽑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서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종목인데 뭐 일단 태경케미컬부터 좀 말씀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일단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 성수기에 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관련된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또 성수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드라이아이스 쪽을 바탕으로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에도 좀 엮여 있고 또 반도체 세정 관련된 부분에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섹터들이 세 가지나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그런 상승 연력도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뭐 새벽 배송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배송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러한 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실적적으로도 이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의 탄력도들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고점 라인 부근이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그 근처를 좀 뚫어주게 될 텐데,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최고가를 또 갱신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고가를 갱신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경케미컬 오늘 계속해서 장중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 넘게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뭐 IBK증권이나 KB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경케미컬의 흐름 짚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을 꼽아보셨죠? 네, 참 좋은 여행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제 예. 뭐 사실 여행주들이 좀 한번 대세적인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금은 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맞습니다.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조금 반등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고 이건 뭐 대부분의 이제 종목군들에서 좀 비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7월부터 좀 기대가 되죠. 뭐 단체 여행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좀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여행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행에 대한 지금 이때까지 눌려있던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백신 접종에 따라서 특히나 관광지를 좀 운영을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 20% 이상부터는 좀 여행에 대한 그런 하늘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해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고 사실 이제 해외를 나가는데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자가격리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은 뭐 7월부터 이제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라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트래블 버블에 관련된 이슈는 뭐 워낙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여행자 이런 뭐 예약 순위가 뭐 5배 정도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관련된 흐름들은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외 여행이 좀 가시화가 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하반기에 도래를 할 것이고 실적적인 부분은 물론 이쪽 섹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실적에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지금 이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로 접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뭐 한 2달에서 3달 정도 꾸준히 좀 나타날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여행객이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뭐 이 나라도 뭐 이제 여행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뭐 노선이라든지 이런 수요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런 기세가 나올 때마다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면은 지금 충분히 2차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이제 단기 평선들 뭐 5일선이나 10일선까지는 조금 이탈이 됐지만 뭐 중요한 21선에서 대부분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관련된 이슈들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쯤에 기반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조금 눌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그럼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좀 해당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사실 좀 조정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이제 예. 고가 부근에서 한 10거래일 정도 박스권을 형성을 했을 때는 뭐 이제 아무래도 투자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뭐 이런 또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왔을 거고 실망 매물들도 좀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이제 이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시일 내에 또 다가올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상승 탄력 가능성을 보고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특징 중에서 참 좋은 여행을 꼽아주셨는데 오늘 여행주들 흐름이요. 뭐 모두 투어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노랑풍선도 2% 가까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투어는 좀 반락이 나온 상황이긴 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런 여행주들 봤을 때 참 좋은 여행을 보시나요? 아니면 다르게 또 같이 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여행주 중에서는 참 좋은 여행이 가장 가격 탄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좀 섹터적으로 접근할 땐 가장 탄력성이 높은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터파크를 보시는군요. 네, 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공연이나 이런 뭐 야구장 관람객에 대한 이런 뭐 제한도 풀리고 있고 그런 티켓을 사실 구매하는 쪽에서 상장사에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 또 이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또 여행 관련된 그런 수요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똑같이 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같이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주가의 위치는 거의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동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인터파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CJ E&M입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컨텐츠 쪽으로 굉장히 좀 그러네요.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 또 위치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약간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굉장히 17만 원 라인대가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이 부분 뚫어주게 되면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리적인 부분에서 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거래일에 이제 TBS 일본 그룹과 이제 전략적인 제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J E&M이 상승 탄력이 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한 거는 컨텐츠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OTT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실 뭐 이제 콘텐츠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면서 이런 가격에 대한 퀄리티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자회사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연결사들도 봤을 때 이런 콘텐츠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콘텐츠 관련된 실적이 특히나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뭐 투자를 통한 뭐 이제 관련된 회사들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다소 좀 좋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뭐 티빙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마 제작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드라마가 하나하나 흥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광고라든지 뭐 추가적인 IP들을 활용한 그런 사업군들도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티빙 쪽을 얘기를 들으시면 당연히 이제 OTT 경쟁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OT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독 경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이 유저 수를 확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티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OTT 쪽에서도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이제 구독자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될 텐데 이제 CJ 그룹에 대한 그런 또 수혜를 받게 됐을 때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미디어 계열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고 사업적으로 탄탄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뭐 전망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중장기로 끌어갔을 때 큰 좀 상승 탄력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종목 좀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CJ E&M 같은 경우 연이어서 또 굵직한 스포츠 중계도 독점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도 네. 하고요. 또 뭐 TBS 콘텐츠와 협력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CJ E&M 오늘장에서도 5% 넘게 오르고 있네요. 17만 3,600원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보기에 긍정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특히나 요 지금 17만 4, 5천 원 라인 요 예. 라인을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봉상으로 정배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봉이나 월봉 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 태경케미컬 그리고 참 좋은 영 CJ E&M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색다른 시선으로 오후장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오후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 체크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까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박수부터 쳐야겠죠. 와. 그래도 예, 또 그렇게 어렵게 직전 고점대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FOMC 회의 전인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나 동향을 보게 되면 FOMC에서 뭐 특별히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지금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경향은 그 이유를 좀 더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살짝 더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선물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예. 그런 쪽에서 한 지금 거의 한 4,700개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물까지 같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이후까지를 바라보지 않느냐. 특히 만약에 내일 오히려 FOMC 회의는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위에 나오는 변화, 특히 달러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을 미리 약간 선제적으로 베팅한 게 아닐까라는 쪽에 생각은 들고 있는데 또 모르죠. 끝까지 봐야 됩니다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이런 시장의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요인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벤트 소멸로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쪽에서 시장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동안 순환매가 계속 돌다가 다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부분들 계속 체크하면서 그래도 내 종목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그동안 좀 소외됐던 쪽으로도 계속 훈풍이 부는지 여부들 체크하면서 일단 내일부터는 또 시가총액 종목들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세에선 참 개인 투자자분들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던 분들도 계속해서 너무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네. 내가 가진 종목이 아니라 다른 이 섹터를 봐야 하는 건 아닌가 하루하루 조금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다 쫓아가다가는 뭐 계좌 회전율이 10,000%가 나옵니다. 오히려 수수료가 더 그렇죠. 빠지겠네요. 예. 증권사한테 뭐 좋은 일 해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 따라다니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그렇게 순환매가 돌아간다는 관점 쪽에서 내 종목도 차례가 올 것이다라는 쪽에 뭐 또 요즘에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이런 논란도 많은데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근데 항상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바벨이죠, 바벨. 네. 네. 이런 것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조금씩 비중을 알맞게 만들어 놓는 것도 오히려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에서 특징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먼저 눈길이 가는 쪽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인팩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강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나 봤더니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가 자동차용 케이블이라든가 밸브 그리고 또 파킹 브레이크 요즘 이쪽이 많이 쓰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다 보니까 예. 예전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발로 쑥 밟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예 이제 발로 밟는 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파킹 브레이크에 대한 변화와 함께 또 액추에이터까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전자화됐었을 때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측면들이 살짝 높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GM을 비롯해서 어떤 공급사가 늘어간다는 쪽은 좋은데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 알파가 돼 있죠. 예. 그게 정치 테마주. 네, 또 그분의 테마주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 테마주가 단순하게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종목도 적자 폭이 좀 큰 종목들 이런 거 움직이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는데 실적 체크가 필요하죠. 그렇죠. 실적과 예. 기업의 펀더멘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1분기 실적과 최근의 동향을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턴어라운드 발판을 마련하고 그런 살짝 저평가했던 모습들이 회복된다는 관점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이 1,700억대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올해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실적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17,500원대 이런 쪽으로 따라가는 거는 솔직히 좀 정치 테마주적인 예.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한번 살짝 정리했다가 다시 노리는 시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팩 오늘 장에서도 9% 넘는 급등 흐름이고요. 뭐 올해 초반부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원래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예. 오늘 좀 반갑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한 3월 달 때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종목이 코롱인더입니다. 네, 화학주 쪽이지만 다양하게 산업별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참 괜찮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또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오랜만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코롱인더를 바라보는 쪽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 동향들 보게 되면 약간 이제 화학주들이 살짝 어떤 품목별이나 아니면 관련된 제품별로 어떤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롱인데도 전방 산업 상당히 좋은 쪽에 흐름이 나오고 있죠. 특히 패션이라든가 타이어 코드, 특히 한국 타이어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또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죠. 북미 쪽에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게다가 또 에어백, 아라미드 섬유라고 하는 또 이제 탄소 섬유 쪽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자재료, 필름 뭐 다 웬만한 쪽에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다 20%대 중반대식으로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방 산업들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지금 수혜를 받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공장의 증설을 한번 했었던 상황 쪽에서 이제 이런 효과까지 가져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죠.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한 7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분기 좋았던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한 13%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정체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반영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계속 노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어떤 눌림목되든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아마 이제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모습들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살짝 또 다시 한 67,000원대 밑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보여줘야 될 대표적인 화학 소재 쪽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7만 원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높게 보고 계시네요. 또 코롱인더의 수분 제어 장치가 차세대 넥소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네요. 현대자동차와 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 수소 전기차 쪽으로도 또 같이 관심 가져봐도 좋겠네요. 네, 코롱 쪽에서 어떤 수소 관련된 쪽으로 이번에 연합군이 형성됐죠. 예. 네,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발을 담그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 특히 이제 수소 탱크 관련된 쪽에서 탄소 섬유는 계속 더 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호재거리들로 코롱인더 7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의견이시고요. 오늘 장 7% 넘는 강세네요. 67,600원 흐름입니다. 오늘 장 흐름이 좋았던 만큼 좀 오르는 종목 두 가지를 또 특징주로 꼽아봐 주셨고 네. 오후장 전략자 보겠습니다. 뭐 이전에 저희가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약간 설레발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예. 들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고맙죠.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대감을 더 높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이벤트 소멸과 함께 주가의 미국 시장도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국내 시장도 빠르게 이제 전고점을 안착한 효과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수와 함께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먼저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면서 시장 흐름을 대응해야 되는데 자꾸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기대감을 갖고 만드네요. 그런 쪽에선 일단 내일 시장의 변화 일단 뚜껑이 열리는 거 보고는 예. 대응하시되 그래도 지금은 살짝 기대감을 요만큼은 더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선물 시장에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기대하면 안 되는데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게 내일도 계속 들어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네요.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땡큐. 네, 알겠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 세워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앞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얘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목 쪽에서 삼양통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이 회사가 부품주라고 보기에는 가죽, 즉 천연 가죽과 이런 쪽에서 재단을 하고 시트 쪽이군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핸드백 좋아하시는 핸드백 이쪽부터 다른 쪽에서 먼저 움직이다가 자동차 시트 쪽의 매출 비중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네시스 같은 차를 타보게 되면은 이제 약간 좀 편안한 푹신함이 느껴지죠. 그게 가죽 시트, 좋은 차 타야 되나 봅니다. 이래서 가죽 시트에 이런 착 안기는 느낌 이런 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매출이 현대기아차 쪽으로 한 70% 늘어날 만큼 대표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차량 고급화가 될수록 기대감이 높은데 근데 특히 이제 원피라고 하는 즉 저희가 고마운 소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소고기를 남기고 가죽을 남기죠. 근데 지금 그만큼 소고기의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도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피라고 하는 가죽이 더 많이 생겨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삼양통상은 수요는 늘어나고 원피 가격은 하락하다 보니까 수익이 확 좋게 바뀌는 쪽이 한 201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올해까지 계속 이런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ER 5배 정도 그리고 PBR 0.6배면 많이 쌉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주가가 잘 가다가
한번 레벨이 다운돼서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변화 요인들이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또 2분기 실적도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눌림목이 완성되는 구간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한 7만 9천 원대 부근이면 큰 부담 없겠다는 관점 쪽에서 1차로는 다시 한 10만 원대 부근까지는 가도 저평가는 여전히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이다라는 예.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목표가 한 9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하는 7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통상 오늘 약보합권이고요. 전고점이 한 88,900원, 89,000원대 흐름인데 일단 목표가는 더 넘어서 97,000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79,000원. 지금 선에서의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하겠네요. 네, 아마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거래는 그냥 거들 뿐. 전반적인 실적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평가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통상 얘기 들어봤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1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주 공장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이 시간 썬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인터로조, 태경케미컬, 하이트진로,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SK이노베이션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더존비지온, 동화기업, SK하이닉스, 인터로조, 하츠, 동양철관, LG전자를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는 잉글루드랩, 흥국화재, 현대해상, CJ제일제당, 카카오게임즈, 우원개발, 코스맥스, 에이스토리까지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KTH, 하이브, SK이노베이션, 대림 재지, 삼부토건, 진원생명과학, 세방전지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종목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새 종목을 꼽아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흐름이 좋죠. 그렇죠. 오늘 예. 장에서도 지금 보니까 뭐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이죠. 영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증류주,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알코올주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하이트 진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게 더 고무적인 거고요. 작년 한 해 동안 하이트 진로의 소주가 무려 23억 8,250만 병.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전체 인구가 전 세계 인구 70억인데 절반, 35억 중에 소주 한 병을 꼭 절반 이상이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중류주가 된 그렇죠. 건가요? 예, 20년 동안.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게 작년 한 해 동안 증류주의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9% 감소했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트 진로가 이렇게 10% 성장했다는 건 대단한 건데 예. 사실 하이트 진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한류 열풍이 있죠.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국가에서도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도 있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열풍이 불면서 대중적인 자리매김을 했고요. 특히 차미슬 프레쉬 그리고 오리지널, 진로이스백 등이 계속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80여 개국에서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밖에서 이렇게 먹는 것보다 예. 실내에서 집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진로에서 마시는 집에서 마시는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다가 특이하게도 온라인과 SNS를 통해 가지고 하이트 진로가 이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그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하이트 진로가 회사 자체 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수출국들이 이 진로의 소주를 마시는 비율, 이걸 음용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2016년도에는 30.6%, 작년에는 68.8%, 4년 동안 무려 2배 이상 성장을 했죠. 그만큼 하이트 진로의 소주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당연히 매수 포인트죠. 예.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격을 조금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한 38,000원 정도. 예, 그리고 목표 가격은 작년 8월 5일 날 46,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4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3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한 1.8%대 흐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39,650원인데 한 38,000원대가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렇죠. 의견을 주셨네요. 매수가는 그 지점에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 음식료 종목입니다. CJ제일제당인데요. 이 종목도 이 경기가 수혜주고 실적이 예. 기대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5월까지 지난달하고 제가 이제 4월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운용사들이 운영했던 펀드들이 수익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100%가 넘는 펀드가 5개, 그리고 심지어 70%가 넘는 펀드가 50개 이상이 넘었는데 5월 달까지 계속 펀드 환매가 일어나면서 펀드에서 계속 매도를 했는데요.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유일하게 또 상위 랭킹에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 3위 정도 들어가는데 한 466억 정도를 운용사들이 매수를 했어요. 예. 5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분기 실적을 보면 앞으로의 금년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매출이 한 6조 한 1,700억 넘어서 전년보다 한 6%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851억 원으로 39% 무려 성장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매출 규모를 좀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더라도 매출이 한 3조 6,71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423억이고요. 중요한 거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식품사업부서를 보니까 금년 1사분기 때 2조 원이 넘는 2%의 성장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국내 성장이 7%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스완스 식품 유통회사인데 이 회사를 포함해 가지고 해외 매출이 한 1조 한 2,600억 정도. 미국의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비비고의 만두가 마켓쉐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도 바이오 사업 부분이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7,773억 원으로 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한 77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뿐만이 아니고 북미, 남미 등 글로벌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생산 설비를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마켓쉐어도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사료 축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첨단 방역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국가에서 축산 가격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고기 가격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 CJ제일제당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또 중요한 거는 현재 언제 매수할까인데 오늘 또 지금 강하게 좀 바닥을 잡고 지난 6월 2일 신고가를 찍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지금요. 오늘. 그래서 조금 한 12,000원 정도 또 싸지면 44만 원대 매수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6월 1일 날 49만 원.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49만 원대의 비중을 50% 축소를 하고 중장기 관점도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42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CJ 지금 제일제당 같은 경우 여러 모멘텀들 호재거리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ESG 경영에서도 강화를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강보합권인데 45만 3천 원인데 약간의 눌림목 나왔을 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세요. 자, 목표가는 49만 원 선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42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얘기였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볼 차례네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자, 마지막 종목은 오래전부터 계속 여러분에게 3월 달부터 추천드렸던 빅엔터테인먼트 이름 바꿨죠. 예, 하이브입니다. 예, 계속 나오네. 잊을만 예. 하면 나오고요. 그렇죠. 예. 잊을만 하면 나오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말씀을 드린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이 종목이 지금 벌써 올해 바닥에서 80%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실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회사가 BTS가 뭐 주인 메인 그룹이긴 합니다만 엔터테이너이긴 합니다만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빌보드 핫백에서 3주 연속 1위를 했어요. 그동안 국내 기업이나 그룹 중에서 기록을 세웠던 거는 BTS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2주 연속 1등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신기록을 갈아치웠고요. 특히나 8주년 기념 콘서트가 대박을 냈습니다. 이틀 만에 무려 600억 원의 매출을 냈다고 그러는데 한번 아까 이제 핫백부터 보면은요. 핫백이 의미가 있는 게 상당히 좋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스트리밍 실적과 함께 음원을 다운받는 판매량 거기다가 방송 횟수까지 다 더해서 매주 이제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여태 지금 나와 있는 그 BTS 외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인이 있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인데 이 신인이 굿포유라는 그 앨범을 가지고 나면서 이제 경합이 붙었는데 거기서 계속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빌보드 집계에서 4일부터 10일까지 음원 다운로드를 보니까 전주 대비 한 1% 감소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3만 8,400건, 13만 건이 넘은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예. 특히나 지난주 13, 14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8주년 기념 BTS 온라인 콘서트였는데 BTS 2021 머스터 소우조에서 전 세계 155개국에서 무려 133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티켓 가격은 하루 봤을 때는 49,500원, 이틀을 보면은 9만 원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따져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600억 이상의 이틀 동안의 매출을 올렸어요. 공연 시간이 130분이었는데 하루에 불렀던 노래가 15곡. 이틀이면 30곡이죠. 예. 그러면 한 곡당 무려 20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요. 대단하죠. 이 회사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한 27만 원 정도. 너무 낮다고요? 조금 조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세죠, 요새. 예.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3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직전 고점이 아닌 상장하자마자 고점이었죠. 10월 15일 날 2020년 고점이었는데 34만 원은 무난히 돌파할 것 같고요.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 기대하면서 가격이 도달을 하면 비중 50%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아미 여러분 첫날 상장할 때 샀다가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힘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내용이고요. 올해만 해도 뭐 80%가 넘는 급등 흐름으로 시총 10조 원도 넘었고 세계 엔터테인먼트사 시총 합친 한 3배가 넘는 지금 흐름인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그래도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입니다. 하이브 1%대 강세네요.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관심주입니다. 어떤 관심주 가져오셨을까요? 관심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테리어 기대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LG 하우시스죠. 이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LG에서 구본준 회장이 5개의 기업을 가지고 이제 분사를 했는데 7월 달부터 LX로 사명이 변경이 됩니다. 예.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북미에서 이 회사가 이제 아크릴계 그 인조 대리석을 만드는데 인조 대리석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만 매출이 한 20% 이상 마켓 쉐어를 하고 있고요. 듀폰에 이어서 2위에 예정돼 있고 엔지니어 스톤이라는 시장에서는 한 10%의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한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힘입어서 이게 왜 그런지 또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증시가 좋죠. 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이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좀 찾아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하고 있거나 인테리어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힘입어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했던 7,738억. 그리고 동기간 영업이익은 무려 34% 증가하면서 28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업 부서별로 가장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고 괜찮은 부분이 건자재인데요. 매출액은 5,551억, 전년 동기 대비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310억으로 6.5%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인테리어,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면서 매출이 상당히 늘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작년에 자동차가 매출이 좀 감소했죠. 네. 그러면서 감소로 인해서 사업 부분이 조금 위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부분, 말씀드린 건자재 사업 부분이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실적과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자, 오늘 또 약간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약간 조정하면 한 94,000원 정도 매수 보여지고요. 조금 이제 그 목표가는 조금 높이 잡습니다. 15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괜찮으니까 이 비중 축소를 목표 달성하시면 50% 하시고 나머지는 중장기 투자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8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하우시스 7월부터 LX 하우시스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고점 3,281선을 터치하면서 연일 레벨업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가게 되면 3거래일 연속으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코스피는 0.5% 오르면서 3,275선을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1,000선 터치 한번 나왔습니다. 이 1,000선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현재 999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4일 만에 매수로 돌아왔고요. 이 기관은 11시를 기점으로 매수로 돌아오면서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금 중심의 매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오늘 차익 실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2,2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장 초반부터 이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량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요. 이 개인은 4거래일째 시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인은 611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원전주들 오랜만에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차세대 원자로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컨설팅 기업이죠. 우드 맥킨지에서 한국은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라 원자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가 소형 원자로가 북한의 에너지 공급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모멘텀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이쪽으로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한전산업, 서전기전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신고가가 상한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한전산업 26% 오르면서 1,8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택배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날은 벌써부터 더운데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곳은 배송이 지연이 되고 있고 이 와중에 편의점 택배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물류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태경케미컬은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는데 이 드라이 아이스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선식품 배송 시 꼭 필요하겠죠? 5거래일째 오르면서 현재도 2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물류주들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의 신호탄일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은에서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불리는 금융주들이 오늘 장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융지주는 오늘 신고가 11,95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하나금융투자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를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3% 오르면서 11,8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오늘 주식공장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